마치 세븐스. 마치 세븐스, 우리 마치 세븐스가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준비한 거야? 이봐, 제발 용녀님이랑 평범하게 좀 놀면 안 돼? 재밌어? 됐어! 장난은 그쯤에. 난 사부님들 보러 가야겠으니까. 병실은 저쪽이니? 너희끼리 가. 한가할 때 또 놀러와야 해. 앞으로 이 바보랑 이런 현실감 넘치는 소꿉놀이는 자제해줘. 어쩔 수 없었어. 비소 장군님이 이번 늑대 사냥 작전에서 내게 실력 발휘할 기회를 안 주셨잖아. 내가 연무장에 올랐다면 한 방에 호래를 10명쯤은 날려버렸을 텐데. 연경사부랑 똑같은 말을 하네. 근데 연경과 운리는 단정사로 이송돼서 강제로 요양 중이야. 아휴, 검술 실력이 제일 부족한 나만 멀쩡하다니. 날 위해 나서준 두 사부한테 진심으로 고마워해야겠어. 이게 누구야? 만인에게 사랑받는 개척자님과 예쁜 마치 세븐스 씨잖아. 단정 사이는 어쩐 일로... 아, 알겠다. 마치 세븐스 씨의 두 사부를 살피러 온 거죠? 맞아요. 둘 다 상태는 좀 어떤가요? 안타깝게도 여긴 나 혼자고 난 괜찮아. 야, 말 조심해. 우리 사부를 저주하면 어떡해? 그 정도로 중상을 입은 건 아니지만 나보다 더 휴식을 취해야 하긴 해. 호래와 격전을 펼치고 잇따라 비소장군과도 무예를 겨뤘잖아. 그러니 그 조그만 몸에 무리가 가는 것도 당연하지. 운리 사부, 너도 격전을 벌인 거 마찬가지잖아. 나부 꼬마의 체력이 우리 주명의 아이들보다 약한 거지 뭐. 참, 맥택 씨가 그러길 늑대 병사들에게 포위당해 고전을 벌였다던데. 맥택 씨와 함께 싸우면서 다친 곳은 없나요? 이유는 안 봐도 뻔하네. 비소장군님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겠지. 운니, 가서 얌전히 좀 누워있어. 알겠어, 영사 언니. 아참! 그나저나 실눈 뜬 여우 의사랑 망토 모자를 걸친 사람은? 다행히 개척자님 일행이 중상을 입은 초구 씨를 발견했어요. 피를 많이 흘렸으니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 할 테죠. 초구 씨도 맥택 씨도 중상을 입은 상태라 단정사를 벗어날 수 없도록 가둬버렸어요. 세 사람 모두 위독한 상황이에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나부선주에 약을 품은 용녀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 요청 선주의 사절단이 모두 단정사에 모여있네. 과일을 좀 사서 비소장군님을 좀 찾아볼까? 원래 안 돼요. 저들은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작정이었는데 그 생각은 접어둘게요. 그 두 사람의 수장이 워낙 유별나서 말이죠. 비소 장군님은 병실에서 나와 산책하고 계셔요. 아마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단정사에서 일어나는 일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죠. 장군님을 뵙고 싶다면 파월고해 쪽으로 가보세요. 아까 그쪽으로 가시는 걸 봤거든요. 이 발소리는 비소 장군님 아니신가요? 왜 의사 말을 안 듣고 혼자 멋대로 나오신 겁니까? 이런 우연이. 여기 의사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또 있네. 전 의사입니다. 몸에 대해서라면 그 용녀님만큼이나 잘 알고 있죠.
의사가 제 병 못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 내 앞에서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어. 미안 초구. 네가 늑대에게 독을 먹이는 방법을 쓸 줄 몰랐어. 내 실책이야.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너희를 찾았다면, 애초에 너희를 유폐옥에 보내지 않았다면. 제가 아는 비소 장군님께선 이런 말을 할 뿐이 아닌데 혹시 오리인 자객이 장군님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제 목숨을 노리는 건 아니겠죠? 초구, 눈이 안 보이는 거 맞지? 아직 파도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그보다 제가 궁금해하는 게 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붉은 달을 삼키고 나서 몸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죠? 모르겠어. 딱히 변한 게 없는 듯하면서도 날 괴롭히던 수많은 의문이 사라졌지. 장군님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 두 번 다시 살아선 듣지 못할 줄 알았는데 맥택과 그 아이에게 고마운 마음이 드는군요. 지금의 결과에 비하면 제가 치른 대가는 아주 미미합니다. 전 그 무엇도 원망하지 않아요, 비소 장군님. 모든 게 만족스럽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모르겠어. 어떻게 타인의 병을 치료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일개 무인으로서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약속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도 있었군. 이 드넓은 우주에 네 두 눈을 치료해줄 사람이 분명 있을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찾아낼게. 그 전에 이 소동 배후에 존재하는 위협부터 처리해야죠. 좋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으니 얘기해보세요. 야광의 잔당인 모습을 드러내고 보리인이 결집한 건 그 배후에서 흑심을 품고 먹구름을 일으켰기 때문이야. 혼란에 빠진 연맹이 결국 빗나간 화살처럼 아무것도 마치지 못하게 만들 작정이었던 거지. 하지만 이번엔 상대를 잘못 골랐어. 요청으로 돌아가면 내가 직접 청구군을 이끌고 출정할 생각이야. 절멸대군 하나를 처치하고 소멸의 군단에 수렵의 의가 뭔지 알려주겠어. 역시 장군님은 늘 성격이 급하시다니까. 죄송합니다. 지난번처럼 또 늦고 말았네요. 단정사에서 몸 상태를 확인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절 놔주더군요. 장군이 무사하다니 다행이네. 이제 나와 경원 장군도 마음을 놓을 수 있겠군. 호로의 탈옥 사건으로 큰 소란이 벌어진 것도 모자라 연무의식까지 중단되다니 정말이지 불의의 재난이었네. 그나마 젊은이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 재난을 잠재워 줬으니 불행 중 다행이지 뭔가. 태복 부연이 옥궐 선주로 보고하러 가기 전 의식에 관한 점을 쳐달라고 부탁해두었죠. 그녀가 남긴 쪽지에 괴상이 진계와 건계 사이를 오르내리니 대장의 징조다 라고 적혀 있어 풍파가 닥쳐도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겁니다. 그녀는 제게 젊은이의 능력을 믿고 그들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했었죠. 지금 돌이켜보니 점괘가 정확했군요. 다만 나부 선주에 수백 년간 수감되어 있던 호래가 호송 직전 경기암선의 연무장에서 죽었으니 이 사건이 연맹 고위층의 귀에 들어간다면 또 한바탕 시끄러울 겁니다. 호래의 죽음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야. 이 소식이 퍼지면 보리인은 다시 쳐들어올 생각을 접을 거고
놈의 야심을 이용하려던 자들도 마음이 접겠지. 호레이 시신은 요청 선주로 호송하면 돼. 연맹의 사건을 설명하는 일은 내게 맡겨줘. 그나저나 연무의식은 어쩌지? 늑대 사냥 계획이 성공적으로 끝나긴 했지만 경기함선에서의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 그에 반해 보리인이 번화가를 습격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질 텐데. 중단되었던 의식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하네. 습격을 목격한 관중을 진정시키고 그들에게 죽음도 불사하는 선주 운기군의 기백을 보여줘야 하지. 의식 첫날 보리인 폭도가 급습해왔지만 다행히 의식을 참관하러 온 천격 장군이 운기군을 이끌고 위기를 타개해 무법자를 척결했다. 사람들은 소문을 좋아하니 이런 생생한 영웅담은 온갖 유언비어를 잠재울 수 있을 걸세. 그럼 회염 장군 뜻대로 하시죠. 나부는 속히 사상자를 위로하고 피해를 복구해 몇 주 내로 연무의식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부 일은 어느 정도 정리된 듯하군. 그보다 내가 걱정하는 건 사건의 배후라네. 불멸의 거북 재난이 시작된 후 나부 선주에 닥친 소란들은 전부 절멸 대군 펜틸리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지. 보리인을 선주에 잠입시키고 나부 용의 군사를 야광의 비전 잔당에 가담시키려던 그 음모. 결론적으로 효과가 없었지만 왠지 펜틸리아는 계획의 성공 따위엔 전혀 관심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펜틸리아는 힘으로 이기는 것보다 동맹 사이에 불화의 틈을 만들어 혼란의 씨앗을 심고 싶어하는 것 같더군. 그 틈을 메우지 못한다면 연맹은 결국 와해되고 말겠지. 지난 수천 년간 선주 연맹의 목표는 바뀐 적이 없었네. 우리가 쥐고 있는 화살촉은 자연히 새로운 적을 겨냥하게 되겠지. 의식이 끝난 후 원수께 이 일을 보고드릴 생각이네. 회염 장군의 통찰력으로 미루어 볼 때 원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지요? 현재 장기판에는 수천 멤버 기원 동안 전무후무했던 대국이 펼쳐져 있네. 이런 국면에선 기사마저 전장에 나서서 필사적으로 싸우는 병사가 되고 그 승패는 하늘의 수많은 별의 명멸을 결정할 터. 원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단언하기는 어렵지. 허나 그분은 우리의 걱정을 전부 알고 계시네. 이미 효광 장군에게 밤을 새워서라도 대략적인 점괘를 연산해 내라고 명하셨더군. 오늘 두 장군을 이곳에 부른 건 나부의 난제를 상의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라네. 효광 장군이 옥골 선주에서 통신을 전해왔는데 진법으로 연산한 결과를 우리에게 상세히 공유해주겠다 하더군. 병원 장군, 신책부의 장기판을 좀 빌리겠네. 다들 오랜만이네요. 지난 회의에 참석한 지 30여 년이 흘렀고 전 그동안 매일 장군님들을 그리워했답니다. 융도 장군이 우릴 걱정한 건지 우리의 운명을 걱정한 건지 모르겠네. 천격 장군은 여전히 말투가 거침없으시네요. 이러니 인기가 없죠? 일전에 경원 장군께 이번에 온 게 나라서 다행이지 만약 진명 장군이나 융도 장군이었다면 이렇게 우호적으로 질문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셨죠? 제가 똑똑히 봤는데 그 말이 현실이 되었나요? 십방 광영 법계가 쓸데없는 비밀도 연산해낸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는데, 보아하니 원수께는 의식 참관차 나부로 보내신 두 장군 외에 초대받지 않은 세 번째 손님도 있었던 모양이군. 연맹에는 경원 장군이 용도만큼 지혜롭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부가 재난을 겪었으니 옥골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용도 장군, 황종 시스템의 유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만. 짧고 굵게 얘기하시게. 네, 경원 장군 덕분에 두 죄수가 옥골에서 신문을 받았어요. 경원 장군의 추측대로 그들이 자백한 죄목 중 스텔라론을 나부로 보냈다는 부분은
눈속임을 위해 지어낸 거짓말이었죠. 그들의 진짜 목적은 이번 기회로 원수님을 뵙고 자신들이 계획한 신과의 전투 책략을 내보이려는 게 분명해요. 경류와 그 이방인은 어떤 책략을 제안했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하고 뛰어난 계획이었어요. 그 비밀은 금발머리 이방인에 관해 있었죠. 번식의 후손이라니. 해충 재앙신의 유해라는 거야? 정확히는 그 성체의 일부죠. 두 죄수가 그리는 미래에서 종말의 길에 역병 재앙신을 박아둘 수 있는 못이 그 성체인가 봐요. 그런데 신과 싸우려면 더 거대한 연맹이 필요한 법이잖아요. 이를 위해 그들이 선주에게 동맹을 소개해줬어요. 다들 지니어스 클럽 81번째 완매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죠? 이미 옥골의 눈은 나부 선주에 도착한 이 불청객을 포착했답니다. 3, 2, 1. 시간 종료. 귀한 손님을 어떻게 모실지 이 뜨거운 감자는 여러분께 맡길게요. 혹시 네 이름 기억나? 전 나부 선주 명화상단의 사절 정운이라고 해요.